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기를 바라며 제작합니다. 이거 진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이것만은 영상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택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이제 구시대적인 요금은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면 공감하실까요? 오늘은 택시에 여러 명이 탑승하며 경유를 하는 경우와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그야말로 딱 까놓고 말해서 택시에 여러 명 탑승하면 좋아할 기사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 명이 탑승하면 시끄러울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대부분 술이나 음식을 먹고 탑승하니까 냄새도 상당하죠. 게다가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유까지 해서 간다면 이거 완전 그야말로 멘붕이 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기본요금 거리 가면서 코스별로 한 명씩 탑승해서 총 4명이 탑승했다고요.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법을 떠나서 사람 사는데 기본적인 매너, 아니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 같으면 나쁘고러워서도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 요식업 같은 자영업도 똑같습니다. 피크타임에 5명이 테이블 2개를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는 배가 불러요 하면서 감자탕 소짜 하나 시켜놓고 실컷 떠들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술이라도 좀 시켜 마시면 좋으련만 술도 소주 한 병 달랑 시켜놓고 있다면요.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거절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받아주기도 하겠죠.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어제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없이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참 일이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첫 승객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하고 굉장히 공감되는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승객께서 저에게 팁을 다 주시더라고요. 요금이 1,800원인가 나왔는데 2만 원을 주시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하지만 그 후로는 참 고된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이런 소설이 있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 소설이 떠오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승객 경유지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자면 서초동 먹자골목 쪽에서 기본요금 거리 가면서 여자 한 명이 탑승한 후 골목 들어가서 또 한 명 타고 골목 정말로 진입이 힘든 그런 길을 주행하는데요. 그야말로 알뜰히 타고 내리는 승객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승객은 덩치 큰 남자 4명이 타더니 7천 원 정도 요금 거리를 가는데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회해서 내리고 또 내리고 최종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길도 복잡한 상황에 억지로 끼어들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택시라는 게 운전을 똑바로 잘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본의 아니게 무리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사고 위험도 높고요. 그리고 피크타임에 들어서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산 한강대로에서 콜을 받았는데요. 목적지는 신정동 양강중학교 근처, 그 근처 안에 주택가였습니다. 이번 콜을 마지막으로 승객을 내려드리고 제가 자주 가는 신정동에 조합충전소가 있거든요. 오금교 근처에 이원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세차도 하고 전기 충전도 하고 집에 가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승객 출발지로 갔는데 승객이 없는 겁니다. 원래는 전화를 잘 하지 않지만 전화를 했더니만 앞쪽 택시에서 내리는 듯 보이는 여자 승객 2명이 저의 차에 탑승하더니 투덜투덜 대면서 신정동을 갔다가 공항동을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최종 목적지를 안 찍어 놓았냐고 하니까
아까 전에 택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둘이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했고요. 술 취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저만 피곤해지거든요. 솔직히 거부해도 무관하지만 시비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신정동을 들렸다가 공항동을 갔죠. 이번 건을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공항동을 바로 간다면 금방 갈 것을 신정동까지 들렸다가 공항동을 가려니 그만큼 시간도 더 걸리고요. 더군다나 저의 경우는 일정이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경유지가 완전 역방향인 경우와 전혀 엉뚱한 반대 방향도 있으니까요. 이번 건도 저 개인적으로 카카오에 전화해서 경유지 관련하여 대책 좀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업에 심한 교란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법인 택시는 차고지에 가기 위해 콜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인 택시도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혹은 저처럼 세차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콜을 받기도 할 텐데, 이런 기회마저 갖지 못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는 승객에게 정확히 계도를 해야 하며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유지에 관련하여서 택시 운송약관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경유지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방향일 것, 그리고 세부 사항과 기타의 이유로 승차 거부가 될 수 있음을 말이죠. 그리고 경유지 관련해서 요금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조합에 전화해서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해피존 같은 거 마련해서 쓸데없이 돈 좀 쓰지 말고요. 정말 신경 쓸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카카오, 조합, 택시단체 뭐 이런 데 전화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